네, 오늘 아무래도 삼성에 대한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삼성에 대한 집중 분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영업부 박근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보겠습니다. 이 상속세 이야기 들어볼게요. 상속세만 10조 원이 넘는다 기사 나오면서 지배구조의 변수로 작용할 거다 이야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마련하기 위해서 배당 확대 이야기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상속세 재원 이슈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이야기할 필요는 당장은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4.2% 지분과 그리고 삼성생명 20.8%, 삼성물산 2.9% 등에 대해서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현재의 구조상에서는 지배구조 체제 변화는 당장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통과될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 자산 3%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 기간 내에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8%에서 상당 부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만일 이제 보험업법 개정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관련해서 매각을 하게 된다면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의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명분이 충분하게 갖춰진다는 점에서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 매입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다만 삼성물산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지분 43.4%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아마 시나리오를 좀 찾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삼성그룹에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보유 지분에 관련된 상속세 문제가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일부 삼성전자, 그러니까 상속받는 삼성전자 지분의 일부가 매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좀 열려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아마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이사장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으로 전량으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그룹 내에 계열사의 지분을 각각 매입함으로써 계열 분리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면서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하느냐가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는 아마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나리오 중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 확대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상속세 관련해서는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간 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 키우기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이재용 총수는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업부가 좀 강화가 될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강화된 사업 부분은 어차피 지금 반도체가 가장 큰 핵심 사업부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빼놓고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부분은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하만 인수를 통해서 자동차 전기장치 관련된 사업도 당연히 전장 사업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G나 그다음에 AI 관련된 신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최근에 이제 그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배주주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일단 처분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삼성물산 또는 삼성생명 인적 분할을 통한 금융 지주회사 체제 전환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융 부분 지배를 강화를 위한 금융 지주회사 체제 전환도 여기에서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간에 이전해야 되는 삼성전자 지분 최소 1.8% 정도 수준이 되는데 삼성전자 지배력에도 크게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삼성물산이 지주 비율을 낮춰야 되는 과제는 남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비금융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환경 고려한다면 아마 2021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수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변수가 많아 보입니다. 일단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죠.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만 해도 일단 불법 승계 관련해서 첫 재판일이 오늘입니다.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될지 영향을 받긴 하겠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변수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재판 중에 하나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합병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취임에 관련된 부분도 형식적인 부분이 남아 있는 정도이다 이야기 되는데요. 아마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지는 않았지만 총수 역할을 충분히 해오면서 역할을 해왔고요.
매도 기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 선임 절차는 주주 통일을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임시 이사회를 걸쳐서 이사회 기구에서 보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도 지금 정의선 현대차 그룹 신임 회장이 회장직에 오를 때도 이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방식으로 갈 수 있는데요. 이제 현재 미등기 임원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건희 회장의 회장 업무, 그러니까 단순히 회장으로 불려지는 어떤 그런 것을 물려받는 거라면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될 수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 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회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사회 의장 겸 회장이 되는 경우라면 주총에서 이 안건이 결의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주총이 열린다면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지분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외국인의 입맛을 맞춰줘야 된다는 점에서는 아마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배당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을 좀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어쨌든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삼성전자 그래서 주가 올라갈 거냐라는 거일 텐데요. 뭐 동학개미 운동 때 아무래도 삼성전자 가장 많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샀을 거고 지금 현재 6만 전자인데요. 뭐 투자 시각 어떠신지요? 네, 전자 부분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그림이 당연히 그려져야 된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단이익을 봤을 때는 지금 6만 원 선이 사실 좀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가격입니다. 예.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내에서 총 매출액의 77%를 차지합니다.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으로도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지분이 향후 오너일가의 지배력 강화 유지가 필요한 절대적 존재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지배구조 관련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장에서는 그냥 합리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오너일가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회사의 지분 가치는 올라야지 이제 비싸게 팔고 그다음에 취득 대상 지분 같은 경우는 가치 하락을 해야만이 아마 이 그룹에서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상을 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요. 이제 막 이렇게 막연한 어떤 상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이야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6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능가하고 있고 또한 이제 최근 기대치 초과율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금 디램 같은 경우는 내년 초, 그러니까 상반기 내에 빅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고라하고요. 동사 실적 개선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아마 4분기도 10조 이상의 지금 이익단이 예상되고 있고 일부 증권사가 10조 8천억, 그러니까 11조 가까운 4분기 이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비수기는 불구하고 분기 이익 10조 단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섣불리 삼성전자 주가 빠지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2018년 이후에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한 후에 집행해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개년 정책에 잔여 재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재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되면은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상대적 관점에서 가장 강력한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배구조 어떤 변화를 계기로 인해서 아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시점과 관련해서는 아마 상속가액이 확정되는 2개월 내에 아마 이 내외 정도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 이 발표가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주주 친화 정책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그려갈 거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오늘 삼성물산 뭐 그야말로 슈팅 나와주고 있고 삼성그룹주 안에서 어떤 종목 매력이 있을까요? 네, 삼성물산은 이제 지배 구조상의 상단에 있기 때문에 뭐 주목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 삼성물산에 대한 경영권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불확실성도 상당히 이제 해결된 부분이 있고요. 삼성물산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는 역대 최고 수준인데 반해서 지금 아마 삼성물산 시가총액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NAV 할인율이 61%나 달하기 때문에 확인한 저평가 상대는 분명히 맞고요. 지분 가치를 반영한 주가 재평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신사업 투자라든지 M&A를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배당 증대라든지 자기 주식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아마 인수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용할지 그 부분은 조금 옵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뒤쪽에 뉴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말씀드렸듯이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6만 원 선에서 지금 안주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 4.2%가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이제 아마 일부 처분이 불가피하지만 뭐 우호적인 외국인이 받아가든 아니면 삼성물산으로 지분이 넘어가든 전반적으로 15% 의결권 유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기업 가치 상승은 아마 분기 이익 단위 10조 이상이 4분기 보여주면서 내년 디램 가격 관련된 빅사이클이 온다고 하면 주가 부분은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생명은 이제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 지분율 8.5%를 감안한다면 이건희 회장 보유 삼성생명 지분 20.8% 전량이 상속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단독 상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최대주 지위를 승계를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삼성생명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으로 단독 상속 가능성이 높은데요. 배당 수입이 역시나 추가될 수 있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룹 내 지분율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22.6% 그리고 삼성물산 17.1%에서 있기 때문에 총수일가가 보유 지분한 합산 17.1%가 일부 또는 전부가 아마 상속세 제외 마련을 위해서 SDS의 어떤 처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가 상승을 도모하는데 어쨌든 일정 부분 이상의 상속세 제고를 확보를 하는 요인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S 흐름은 어떻게 어디로 주가가 주식이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속세 제고를 위한 과정에서 상당 부분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쨌든 온전한 기업 가치, 왜냐하면 SDS 같은 경우는 그룹사 내에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이슈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되는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분을 일부 다른 쪽으로 내면서 일감 몰아주기 대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이 부분에서 자산 재평가라든지 실적 재평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접근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럼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해주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어떤 종목 하나 딱 꼽아본다면? 네, 시장에서는 어쨌든 물산의 그 평가 금액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보는데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벤트 드리븐 급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의 움직임은 다시 조금은 철저한 밸류에이션 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 원 선이 아직은 좀 너무 싸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 쪽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반도체 관련된 디램의 빅사이클이 내년에 오고 있고 서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인텔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오면서 좀 쇼크가 나왔는데 엔터프라이즈향 디램 그 서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나쁘게 나왔지만은 일반적인 서버는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결국 엔터프라이즈향 관련된 서버 쪽은 인텔이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나온 반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성장성이 좋게 나온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상당히 좀 연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인텔은 상당히 좀 견조한 실적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전자나 뭐 하이닉스, 공이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따라서 올해 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통신 부분 여러 가지 부분도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고 비메모리 쪽에서 지금도 새롭게 경쟁력이 올라오고 있고 기존의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 상당히 또 아직까지는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빅사이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을 달래기 위한 기업 가치 관련된 여러 가지 주주 친화 정책이 좀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면 결국은 삼성전자 흐름은 우상향 그림이 그려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일단은 오늘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 삼성전자 뭐 이러한 이슈 빼더라도 진검승부를 하더라도 참 탄탄한 기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까지 이야기해봤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과 함께 삼성 집중 분석 시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